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는 형태로 자신의 뜻을 거두고 정적의 뜻을 따랐습니다.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뜻대로 국정연설을 연방정부 폐쇄가 끝난 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 폐쇄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국인들은 정부 폐쇄가 멕시코 국경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인식하면서 대통령의 지지도는 팍스 TV 조사에서도 최악으로 내려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존 켈리를 포함한 5명의 전 국토안보부 장관들이 연방정부 폐쇄를 끝내지 않으면 국가안보가 크게 위협하다고 경고한 편지를 대통령과 의회에 보냈습니다. 봉급을 못 받고 일하는 연방 공무원 가운데 푸드뱅크에서 식료품 지원을 받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상무장관은 공무원이 왜 푸드뱅크에서 줄을 서서 음식을 타먹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의회에서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 조사받으려던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는 대통령 측의 협박이 무서워서 청문회 출석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빨간색의 일명 트럼프 야구 모자를 남부연합기나 나치 상징보다도 소수인종은 더 위협적으로 느낀다는 여론이 형성됩니다. 중국의 40년 경제 팽창이 끝나간다는 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는 사설에서 중국은 경제와 인구 구조 등의 이유로 미국을 영원히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2명의 대통령이 공존하게 됐습니다. 미국이 지지하는 야당의 자칭 대통령과 러시아가 지지하는 현 대통령입니다. 러시아는 미국에 베네수엘라에 군사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굉장히 미국이 이제 중미 또 북미, 남미 다이나믹하게 되고 있는데 그보다도 먼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거의 최초 아닐까요? 본인의 뜻을 이렇게 일단 지는 것이다라고 보여질 정도인데도 굽히고 말았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원래는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미국의 정치적인 변화,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얼마 전에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하원 의장만이 국정연설에 대통령을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장원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하원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것 같지만 하원에서 더 강력한 파워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국정연설장, 하원은 아주 좁아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고 하원 의장만이 하원 그곳에서만이 정말 500명 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 의장만이 대통령을 이제 의회에 초대를 해서 국정연설을 하도록 마련을 해주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국토안보부라든가 대통령 경호팀도 돈도 못 받고 일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신변 안전 때문에 좀 연기해 주시죠 하다가 어제는 초대를 안 하겠다고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화당에서 그럴 수야 없지 하면서 이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여러 장소를 물색을 했었고 그러다가 결국은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 같은 데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집무실은 지난번에도 역시 이번에 연방정부 폐쇄가 되는 원인인 멕시코 장벽 쌓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몇십 분 연설을 했는데도 그 결과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 나를 초대하고 초대하지 않고는 하원 의장의 특권이다. 그리고 하원 의회에 그만한 장소가 없다. 전통적으로나 여러 가지 폼도 나고 해야 되잖아요. 국정연설이라는 게. 그래서 연방정부 폐쇄가 끝나고 나서 하기로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사이에 지금 공화당에서도 이게 뭐냐, 이 멕시코 벽 쌓는 그 비용 때문에 그 비용보다 더 많은, 더 큰 돈의 생산성 손실을 입고 있는데
벽 쌓는 비용 없이 이런 것 생각하지 말고 정부 부처부터 열어야지 된다. 코리 가드너 같은 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덴버 포스트가 그쪽 지역구 의원이니까 오늘 사설에서도 뭐 이런 것을 지지하는 것을 썼고, 그렇지만 반면에 이제 민주당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강한 그런 그 지역의 의원은 조 맨싱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그 상원에서 투표를 할 대통령 안대로 멕시코 벽 쌓는 비용까지 포함된 예산안에 본인도 투표를 한다고는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민주보다는 공화 쪽에서 더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뭐 일단은 연기하겠다 했는데 이게 또 완전히 끝도 아니에요. 대통령으로서는 이겨야지 되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 의회 초대받지 못하면 국정연설을 연기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어제 오늘의 미국 시간에 이제 그 CBS와 폴리티코의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텔레비전을 많이 보잖아요. 팍스에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멕시코 벽 쌓는 비용대라 아니면 연방정부 폐쇄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해온 그 여러 가지 과정으로 인해서 지지도가 굉장히 내려간다는 팍스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보면은 AP통신이 여론조사한 것에서도 역시 그 공화당은 아직까지도 한 80% 정도 거의입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80%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그 지지율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다지 많지가 않고 AP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34%입니다. 지난달에 42%였거든요. 같은 여론조사에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당파 가운데서 거의 이제 집권 2년 만에 최저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는 겁니다. 국민의 여론을 그 생각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도 어쩔 수 없었다 하는 그런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팍스의 여론조사나 팍스의 셔네니티나 이런 사람들 말을 많이 믿기 때문에 실제로 뭐 러쉬 림보나 아니면 앤 콜터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 멕시코 벽 쌓기 밀어붙여야지 된다. 셔네니티까지 해서 이렇게 오기는 왔는데 최종적인 것은 국민이 표를 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인데 이게 계속 낮아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일단은 뒤로 물러난 것이고요. 그리고는 또 그 사이에 존 켈리 전 비서실장이 아직 비서실장을 하고 있었던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연방정부 폐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서실장을 하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국토안보부 장관을 하고 있었죠. 존 켈리와 그 이전에 4명, 모두 5명의 전 국토안보부 장관이 대통령과 의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뭐냐. 국토안보부의 공무원이 한 24만 명 되는데 국토안보부는 지금 예산이 없는, 그래서 연방정부 폐쇄가 된 4분의 1에 속하는 부처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테러와의 그런 테러리즘을 막는 역할을 국토안보부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항상 그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지만 미국의 기간 산업을 어떻게 파괴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을 워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족 걱정하고 페이먼을 걱정을 당장 낼 돈이 없으니까 이런 걸 걱정해야지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들의 임무, 아주 예민하고 힘든 그 미션에 포커스를 둬야지 되는데 이렇게 여기에 연방정부 문을 닫아버리고 돈도 안 주고 일만 하라고 하면은 이게 비양심적이고 부당하다 하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전에 부시 대통령 시절에 국토안보부 장관이었던 탐 리지, 또 마이클 처터프, 오바마 시절에 국토안보부 장관이었던 뭐 자넷 나폴리타노를 포함해서요. 지금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서 총장을 하고 있는 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의 편지도 있었고, 공화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오늘 대통령을 아주 좋아하는 워싱턴 이그제미너인 것 같은데요. 사설을 보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돈 예산안 안 낸다고 하면은 우리 그 엘차포 돈을 쓰자.
사설에서 그렇게 썼어요. 그 호아킨 구스만이요. 뭐 별명 엘차포로 더 유명하지만 뭐 마약을 매매하고 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돈 세탁을 해서 멕시코로 돈을 뭐 보내고 그래서 지난해에 이제 그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신병을 인도를 했잖아요. 지금 뉴욕의 연방 법원에 있는데 그의 돈을 많이 지금 갖고 있으니까 뭐 140억 달러 정도를 갖고 있으니까, 뭐 57억 달러 정도보다 훨씬 많은 돈이잖아요. 그 돈으로 우리가 하면은 두 가지가 다 이득이겠다 하고 공화당에서 뭐 하원에서 상원에서 함께 알라바마주가 지역구인 그 모 브룩스 의원이 발의를 해서 상원에서는 테드 크루즈가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뭐 돌 하나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다. 하나는 이 그 자금을 그가 이제 나중에 뭐 탈옥도 자주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그 돈 세탁이나 마약이나 이런 데 쓰지 않고 국경 안전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 두 번째는 연방 정부를 폐쇄하는 것 해서 15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 안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이런 게 통과될지 이런 돈으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점점 벽을 쌓는 것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게 딱 그 불법으로 넘어오는 사람을 막는데 적절한 곳이 있고 2,000마일이나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어떤 곳은 1마일 벽을 쌓는데 뭐 400만 달러가 들기도 하고 700만 달러가 들기도 하고 몇십만 달러가 들기도 하고 하는데 2,000마일을 다 벽을 쌓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벽이라는 것은 상징으로 딱 보여지면은 그 심리적인 위축감도 있고 그보다는 다른 뭐 테크놀로지 같은 것을 이용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미국 사람들이 그쪽으로 더 많은 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지식이 쌓아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일단은 중요한 것은 만약에 지난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지 않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낸시 펠로시가 하원의장으로서 나를 초대하지 않을 그 특권이 있으니까 연방정부 폐쇄하고 초대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국정연설하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어제 8시 12분 저녁에 그 트윗을 했는데 그리고 나니까 그 트윗에 쭉 달려오는 그 댓글 가운데서 이 낸시 펠로시가 하원 의장이 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진 거다. You lost, lost, lost 라고 하면서 낸시 펠로시가 정말 그 아주 큰 볼을 던져서 됐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 The New Republic 같은 좀 진보적인 잡지예요. 이 잡지는 오늘 말하자면은 아주 뭐 긴 내용의 어떤 그 의견을 실었는데 알렉스 그 셰파드라는 사람이 쓴 건데 결국은 낸시 펠로시가 트럼프 대통령을 좀 바보처럼 보이게 하고 민주당 내부에서의 회의적인 것을 싹 그 쓸어내버렸다. 뭐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지금 70살이 넘었으니까는요. 낸시 펠로시가 그러니까는 70살이 뭡니까? 80살이 넘지 않았던가요? 82세 아닌가요? 낸시 펠로시 젊은 피로 갈아야지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고 뭐 당연히 공화당에서는 여자라서도 싫어하고 등등 너무 싫어하는데 낸시 펠로시가 뭔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카메라가 있을 때도 비하인드 씬에서도 했다 하는 얘기고 실제로 펠로시가 지금 하원 의장이 되고 나서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민주당 내부에서의 지지율이 뭐 한 13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이 낸시 펠로시는 하원 의장이 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그 대척할 만한 인물로 민주당에서 낸시 펠로시 이상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이 사람은 뭐 조지 부시 대통령 당시에 그때 2005년이었었죠. 소셜 시큐리티를 민영화한다고 계획을 공화당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세웠었을 때 이걸 막았었고 그리고 2009년 2010년도 그때는 이제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오바마 케어를 통과시킨 것. She passed Obamacare.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만 she passed 오바마케어입니다. 이런 일들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잠시 뭐 그렇게 하지 하고 든 셈인데 이게 이제 2020년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제 그 새로운 그 재선 뭐 캠페인 같은 것을 해야 되고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지 되는 것이고 해서 이 펠로시의 뭐 단호함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하원 의장이라는 자리가 그 대통령, 부통령 다음에 서열 그 3위이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가 굉장히 부각됐고 게다가 이제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다른 그 유니크한 지도자로서 탄생을 하기는 했는데 그가 아무리 그 새로운 스타일로 하더라도 미국의 제도, 인스티튜션 그리고 여론, 사람들 마음을 완전히 마음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던지는 데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틀렸어. 이렇게. 난 그 전에 하던 식으로는 안 해 하고 탁탁 던지지만 그것이 인스티튜션이 보호를 하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의 이런 그 주장이 실현이 된 것이고 그 인스티튜션이라는 게 하원 의장의 특권을 아무리 대통령 권한이 강한 미국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여론은 뭐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런데요. 이게 끝이겠어요? 게임에? 정치 게임에? 아니라고 봅니다. 국정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연기를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어제만 하더라도 그렇게 공화당이나 백악관에서 아이 뭐 의사당 말고 다른 것 없어 했으면 아마 오늘이 며칠인가요? 오늘이 1월 24일인데 1월 29일이 다음 주 화요일 원래 국정연설을 하기로 날짜가 잡혀진 날인데 아마 who knows 어떠한 연설을 어떤 식으로든 그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아무튼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만큼 그 본인이 뒷걸음질을 했으니까 얼마나 더 앞으로 나가려고 뭔가를 하겠어요. 더 큰 게임이 시작될 것이다. 그 사이에 국민들은 여러 가지 정치, 사회 이슈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는 그 감성이나 어떤 그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지식의 그 난리지의 바탕을 두고 알아갈 것이다 하는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잠시 뒤에는 요즘은 야구 모자만 누가 그 쓰고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야구 모자 빨간색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다른 뭐 선전하는 것인데 그 모자를 보면서 코리안 아메리칸들 가운데서 그런 느낌을 가지셨던 분들이 얼만큼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그 위협적으로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켄터키주의 카톨릭 학생과 그 인디안 아메리칸과의 그 짧은 그 대치, 그 눈의 마주침, 고요한 정적, 이때의 그 청소년이 쓰고 있었던 그 모자가 주는 그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어제 또 그 스토리가 다도 아니에요. 오늘 또 그, 아메리칸 인디아는 같은 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조금 다른 시각을 얘기를 했던데 글쎄요 다른 인종들이 그 모자를 보고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하니까 한번 그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도 들어봐 주시고 오늘의 미국을 세계 다른 지역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미국에서 이게 이 정도로 그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하는 것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진실이 그 자체가 위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음 달 2월 7일에 하원 청문회에 안 나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이클 코엔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 픽서는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많은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서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뭐 러시아에 그 트럼프 타워를 짓는 것 등등이겠죠. 여자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으로부터 굉장히 그 협박을 받고 있다.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 청문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월 7일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3월 6일부터 3년 그 수감형을 받았기 때문에 한 달밖에 안 남은 건데요. 아무튼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상황이 지금 좋지가 않아요. 이 사위인 그 자레드 쿠슈너
자레드 쿠슈너는 심지어 많은 일에 관여를 하잖아요. 지금 연방정부 폐쇄도 부통령과 함께 의원들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본인이 뉴욕 출신이고 이방카 트럼프도 그랬고 장인과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이 부부는 민주당 사람들이었어요. 민주당에 기부하고 민주당 정치인들과 함께 파티하고 여행 가고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민주당의 상원 의원들과 그 쿠슈너가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이 연방 정부 폐쇄되는 것도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다. 그 상원의 그 마이너리티 윕인 그 리차드 더빈과도 친하고 하니까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악관 내부에서는 그리고 백악관 사람들과 잘 일하지 않고 조금 수줍음 타고 나서는 거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잖아요. 그 자신의 그 오피스에 보면은 그 캐니아 웨스트 포스트는 딱 그 붙여놨다고 하는데 혼자 일하면서 백악관 관계자들과도 거리를 두고요. 믿지 못한대요. 이 자레드 쿠슈너가 다른 사람들을. 글쎄요. 이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환경이 돈이 많은 것이 주는 환경 때문에 사람들을 좀 믿지 못하는 경향이 돈 없는 사람보다는 더 많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거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처럼 말이 무슨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려다 보니까 아주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일하면서 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옆에서는 흥 하고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유명해질 그 팀 오브 바이퍼즈 음모자들의 팀이라는 그 책을 쓴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에서 행정부가 아니라 500일 이상 일한 클리프 심이 쓴 책이 요즘에 여기저기 조금씩 인용이 되고 그가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켈리언 코너웨이 백악관의 그 여성 자문 있잖아요. 이 사람을 이 작가는 싫어하는, 책을 썼으니까 작가죠.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 켈리언 코너웨이가 아주 그 사적으로는 비밀스럽게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득이 되지 않는다. 켈리언 코너웨이의 남편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강하게 비난을 하고 하잖아요. 트위터를 통해서 변호사인데 조지죠 이름이. 그런데 어쨌든 이 켈리언 코너웨이 자체도 어떠한 레스폰시빌리티 같은 것은 전혀 개념에도 없고 그냥 자기의 일자리 아주 휴즈한 사무실에서 본인이 본인의 이익에 따라서 하고 여러 가지를 언론에 흘리는 것도 켈리언 코너웨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대통령의 선임 자문으로서 여러 가지 주의도 텍스팅하는 것도 아이메시지 어카운트와 전화기, 랩탑 같은 것을 다 연결시켜서 아주 좀 부주의하게 하고 그리고 또 자레드 쿠슈너도 싫어하고 스티브 베넌도 욕했고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전 비서실장도 욕했고 다 나갔어요. 쫓겨났어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할 때만 트럼프 대통령을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like a child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에 이제 아주 믿을 만한 그런 경험 있는 정치적으로도 경험도 있고 애국심도 있고 본인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하는 공직자로서 좀 단련에서 나오는 그런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정의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켄터키 학생들 그 학생들이 어떤 분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시던데요. 주말에 여성들의 행진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나 대통령만 메시지를 보내거나 공화당 사람들이 가거나 하고 민주당 사람들은 여성의 행진인데 코빼기도 안 보였느냐라고 물어보시던데 그게 March for Life라고 해서 낙태에 반대하는 프로 초이스가 아니라 프로 라이프 행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분야에서 사람들이 많이 갔고 지금 인디안 아메리칸과 눈을 마주하면서 서로 대치 관계가 있었다 해서 이슈가 되고 언론이 가짜 보도를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했었던 그 학생도 켄터키의
카톨릭 스쿨의 학생 그룹인데 다 남학생들만 간 거예요. 남학생들만 가서 이제 그 낙태에 반대하는 그런 것을 했는데 어제는 이 학생이 M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다른 그 흑인계 히브리 그 흑인계의 그 학생들과의 대치 관계에서 이 긴장을 풀으려고 가서 스마일만 짓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똑같은 그 MBC 방송에 그 인디안 아메리칸 그분이요.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제 그분이 얘기하기는 아니다. 그 카톨릭 오히려 본인이 그 그룹과 그룹 사이의 긴장에서 이렇게 뭔가 타악기를 치면서 그걸 막아보려고 했었다. 막아보려고 했었지. 어제 인터뷰한 그 닉이라는 학생 그 팀은 아주 시뻘건 그 모자를 쓰고 굉장히 그 모자를 보는 그 마가 모자요. 그 아메리칸 Great Again 하는 그 모자를 보는 게 너무 그 섬찟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나는 그를 용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 학생은 이미 어제 나는 여기서 다 빠져나가고 싶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뭐 컨설팅 회사라고 할까요? 그런 그 전문가를 인용한 게 아니라 하이어를 해서 인터뷰하기 전에 이미 하이어해서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와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발언을 했겠죠. 그런 부분을 이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분이 그 지적을 하면서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그 빨간색 야구 모자는 너무 그 우리에게 그 위압감을 주고 그 모자를 쓰고 저는 어제 스마일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스마일링보다는 조금 아주 능글맞은 웃음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분은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단지 그냥 고등학생만이 아니었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이 학생은 그 자신들 주변에서 build a wall 그 멕시코 벽을 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네이티브 아메리카는 했었다고 합니다. build a wall라는 게 멕시코 국경에서는 이제 그 불법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build a wall라는 것은 좀 소수인종 또 그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여기에 대해서 그 벽을 쌓자 이런 의미로도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이 네 노아 버레트스키라는 분이에요. 책도 썼고 한 사람인데 뭐 원더우먼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지적을 합니다. 그 마가 빨간색 그 야구 모자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모자가 굉장히 그 여러 가지를 그 얘기를 그 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카톨릭 학교 학생들이 그 March for Life에서 시뻘건 이 모자를 그룹으로 쓰고 그 등장을 한 그런 그 부분들, 퍼블릭 스페이스에서 공공 장소에서 이 빨간 모자를 쓰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공 장소나 학교 학생들이 이 빨간 모자를 쓰지 못하게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빨간 모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치적인 구호, 정치적인 선전에서 맨 앞에 나가서 강하게 쓰여지는 도구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뭐 연설을 할 때나 어디 갈 때 이 본인의 야구 모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또 팔기도 해요. 하나에 뭐 $40인가 아무튼 비싸던데요. 그래서 이 그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모자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그 Make America White Again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white들을 위해서 미국을 다시 세워야지 되는 것이고 그 밖에 이민자, 무슬림, black people, Jewish, Hispanic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위협,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게 그 의미를 상징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의 상징 symbol of hate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작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마가 모자는 남부 연합기보다도 어쩌면 그 스와스티카스 그 나치 그 만자보다도 더 그 강력한 그 혐오의 상징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느낀다고 해요. 실제로 뭐 그런 도구가 된 것이 사실이고요. 왜 학생들이 가서 이제 그 워싱턴 DC에 가서 뭐 프로
라이프, 낙태하면 안 된다. 이제 20살도 안 됐을 텐데요. 남학생들이 모여서 낙태하면 안 되고, 멕시코에는 벽을 지어야지 되고, 빨간 그 모자를 쓰고 떡하니 그 인디안 그 아메리칸 그분 앞에 나섰었을 때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하는 게 그 성인의 얘기고, 그렇습니다. 잠시 뒤에는 좀 전에 제가 방송하면서 텔레비전 보니까 윌버 로스 상무장관 얼굴이 보이던데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참 부자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적인 불편함, 고통을 그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부자로만 살아왔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인 거, 아니 어쩔 수 없진 않지만 뭐 그럴 수 있는 일이다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윌버 로스라는 상무장관의 어린 시절부터 그 경제사정까지는 다 모릅니다만 이분이 나이가 많잖아요. 나중에 돈을 얼마나 무섭게 포악하게 벌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 뭐 지금 아마 미국 장관 가운데서도 손가락 몇 번째 안에 꼽힐 그런 정도의 부자고, 다른 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면 이 사람 가서 한국에도 가서 철강 뭐 이런데 딱딱 정말로 잔혹한 방법으로 그 회사를 사고 팔고 버리고 하는 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죠. 이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오늘 아침에 그 CNBC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연방정부가 폐쇄되니까 요즘 시사만평에 어떤 것도 있냐면요. 푸드뱅크가 갑자기 그 팝업 그 스토어처럼 여기에 공항에 아니면 뭐 이런 뭐 커뮤니티 센터에 푸드뱅크가 딱 들어서면은 연방 그 정부 공무원들이 돈 못 받고 일하는 사람이나 무급 휴가를 할 수 없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치즈, 우유 이런 걸 받으러 가잖아요. 받으러 가는데 어떤 시사만평이 이제 신분을 제시를 해야지 되니까 그 푸드뱅크에 가서 FBI 신분증을 딱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FBI도 지금 부분적으로 이제 그 폐쇄되고 있는 그 부처니까요. 그랬더니 푸드뱅크에서 일하는 사람이 노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린 당신 말 믿어요. 참 미국적이잖아요. 말하면 그대로 믿어주는 그런 시사만평도 있는데, 오늘 그 상무장관은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아니 왜 그 연방 공무원들이 푸드뱅크에 가서 그 음식을 타먹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아니 은행에서 용자 받아서 그다음에 30일 뒤에 갚으면 되지?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You might have seen the Commerce Secretary on the wire is talking with the Squawk Box guys this 지금 morning about the 앵커고요. impact of the shutdown on some of these furloughed government workers. Take a listen. MSNBC There are reports that there are some federal workers who MSNBC의 그 are going to 스쿼박스 homeless shelters.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get food. 아, 홈리스 Well, I know they are, and I don't really quite understand why, because as I mentioned before, the obligations that they would undertake, say a borrowing from a bank or a credit union, are in effect federally guaranteed. So the 30 days of pay that some people will be out, there's no real reason why they shouldn't be able to get a loan against it. 왜 론을 하지 않는지 그게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좀 전에 이제 그 앵커가 말하기를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홈리스 쉘터에 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융자를 하면은 융자한 거에 이자는 누가 주고, 융자는 그렇게 퀵 융자가 또 다 되며 등등, 이게 너무 정말 빵 없다고 하니까 케이크, 아주 그 하이엔드 케이크 먹으라는 소리랑 똑같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의 지금 상무장관입니다. 오늘 아마 굉장히 많이 그 풍자적인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연방 그 공무원들이 굉장히 미워할 것 같아요. 이 상무장관 윌버 로스. 그리고 조금 분위기 바꿔서 Investors Business Daily, 이 매체는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요. 오늘 사설에서 중국의 40년 경제 붐이 끝나는가? 아주 단호하게 끝이다.
지금 이미 끝나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는 중국 경제의 여러 가지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은 요즘에 조금씩 말씀을 드렸는데 GDP 성장도 뭐 전에는 10% 이상 되다가 2018년도에 뭐 6.6%, 그 전에도 6.9%였었고 2017년도에는요.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 지금 가장 슬로우한 페이스로 경제 성장이 되고 있잖아요. 1990년대, 2010 거의 30년 전이네요. 그리고는 이제 그 샹하이 주식도 3년째 내려가고 있고 중국의 수출도 마찬가지고요. 12월 달에 4.4% 줄어들었거든요. 중국도 수출이 경제의 어떤 엔진의 역할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미국과는 그래도 좀 이득이 늘어났다고 하고 레드 잉크라는 겁니다. 이런 무역에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시민의 나이가 많아지고 있고 사람들이 또 갑자기 또 부자가 됐다 했었기 때문에 습성이 세이브는 적게 하고 소비는 또 굉장히 그 많이 한다던가 가장 그 좀 나쁜 그 조건이 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요. 인구가 결국은 그 당시에 오래전에 이제 한 나이만 낳기를 하는 것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나이 든 인구는 늘어나고 일할 인구는 줄어든다.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일본 모델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나이의 그 인구들이 지금 3년째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맘대로 국가 재정을 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뭐 예를 들어 돈을 찍는다던가 크레딧을 조금 쉽게 줘서 크레딧 카드 한국에서도 언제 그랬었죠? 막 누구나 다 뭐 열 몇 살짜리도 크레딧 카드 한국에서 다 갖고 있었고 하는 그런 식으로 또 정부가 소비를 좀 많이 하죠. 아니면은 뭐 또 뭐 자동차 판매를 많이 하게 한다던가 등등.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워크하지 않고 있어요. 중국의 그 오랜 그 번영 같은 것이 더 이상은 이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데이터 자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실제로 뭐 중국의 뭐 그 총리인 리커창도 중국이 발표하는 GDP를 못 믿는다고 본인의 리커창 인덱스대로 한다고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전기의 사용량이 얼만큼인가. 은행에서 융자해 준 돈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철도 그 화물 철도의 여러 가지 들고남 이런 것으로 본다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는 이제 빚은 늘어나서 중국도 뭐 GDP의 266%가 지금 빚이라고 하거든요. 세계의 그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 뭐 43명 가운데 38명이 정말로 이 중국의 빚이 이 정도 되는 것은 심각한 경제 붕괴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에 지금 사설을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중국이 곧 미국을 따라잡고 넘버원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아닐 것 같고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난 몇 년 사이에. 왜냐하면 철학도 없고 정직성도 없고 하는 그리고 민주주의도 없고 1인 집권 그 중국이고 하는데 어떻게 미국과 대적을 할 수 있는가 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중국이 경제에 있어서조차도 미국을 따돌리고 완전한 넘버원이 된다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요. 또 하나가 있네요. 미국의 생산성은 1년 그 개인당 지난해에 한 해에 평균만 5만 3천 달러 정도 된다면 중국은 7,400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생산성이 7배 정도 높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별로 극복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하는 겁니다. 해서 탑다운식의 이 중국 경제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마오쩌둥 시대 이후에는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탑다운식이 보여지는 건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결국은 미국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요. 시간 되는 대로 베네수엘라 그 사태 미국이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과 처음으로 좀 다른 길로 가는 것이거든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올해 1월 10일에 이제 그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6년 그 임기를 새로 시작을 했잖아요. 니콜라스 마두로가. 그 당시에 그때부터 좀 부정선거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우고 차베스 아래서 이제 그의 후계자로 지명이 됐던 사람이고 원래 그 버스 운전기사를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노동계 출신이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싫어했고 우고 차베스니까는요. 그의 그 후계자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 야당에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35살밖에 안 됐어요. 후안 과이도라는 야당의 리더가 내가 임시 대통령이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우리는 임시 대통령을 지지를 한다 했고 또 선거로 선출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그러자 72시간 안에 미국 외교관들 전부 나가라. 그랬더니 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미국과 외교 관계를 단절할 법적 권한이 니콜라스 마두로에게는 없다. 우리는 그 후앙 과이도 그 야당 리더 임시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멕시코라든가 쿠바, 멕시코는 약간 중립적이기는 한데 이 현재의 마두로를 그 사회주의자를 마두로를 지지하는 그런 국가가 쿠바, 뭐 볼리비아, 러시아, 시리아, 터키 이 정도가 되고 그리고 미국처럼 과이도를 지지하는 국가가 캐나다, 뭐 브라질, 파라과이, 콜롬비아, 페루 또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 칠레, 코소보, 뭐 온두라스 이런 유럽 연합이 있고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몰라요.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가 뭐 얼만큼이죠? 뭐 인플레이션이 1000만%인가 90%의 인구가 가난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오일 그 산유국이라기보다는 매장량이 가장 많은데 이것도 뭐 제대로 오일 시추도 하지도 못하고 앞으로 며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과연 지금 현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군은 높은 계급부터 낮은 계급까지 누구를 따를 것이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러시아가 딱 미국에 경고를 해버렸습니다. 푸틴이 직접 나서진 않았지만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베네수엘라는 우리 러시아의 우호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다. 지난달에 이미 그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가 베네수엘라에 갔잖아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보여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구소련 때처럼 미국과 러시아가 이런 형태로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는 정말 못 살겠다 하고 갈아치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아무튼 며칠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고요. 중국도 베네수엘라 편일 수밖에 없겠죠. 지난 10년 동안 650억 달러나 캐시가 됐건 뭐 어떤 형태로든 베네수엘라에 투자를 해버렸기 때문에요. 네, 잠시라도 혈압을 낮추시려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게 최고다 하는 그 전문가들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게 의학 잡지에 발표가 됐네요. 병원 가서 재면은 꼭 혈압이 높아지잖아요. 강혜신이었습니다.